잘 살아. 남자 혼자 어떻게 엄마 없이 애 키울 거야. 아내가 새로 만난 그 부잣집 남자가 워낙에 망나니에 호색하니라 이번 결혼은 오래 갈까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술을 먹고 다투다 홧김에 아내를 밀쳤고 그 바람에 아내가 변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그 남자는 어찌 됐는지 모르고요. 궁금하지도 않았던 소식이지만 한때 함께했던 아이 엄마의 안타까운 소식에 저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엄마는 언제 돌아오냐 찾는 아이에게도 차마 전할 수 없었죠. 그러면서 동네분이 하시는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도 언제고 혼자 있을 수는 없지. 예빈이도 저렇게 어린데 애를 위해서라도 내가 새 출발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사실 저도 마음 한켠으로는 아내가 언젠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와 이혼 후 여러 차례 들어오던 재혼 자리들을 다 마다했었는데 전처의 죽음을 듣게 된 이후로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혼하고 애 딸린 남자가 새 사람 만나기가 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인연이라는 게 있는지 그러던 와중에 저에게 아주 귀한 사람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빈이 학원 원장이었는데 저에게는 처음부터 참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아내와 이혼한 후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어 잠시나마 아껴두려 아이를 학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크지는 않고 작게 원장 선생님 혼자 운영하는 공부방 같은 곳이었는데 늦게까지도 아이를 돌봐주셔서 마음 놓고 보낼 수 있었죠. 원장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재미에 혼기를 놓치셨다며 부끄럽게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분이셨죠. 저도 처음부터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아이 선생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 다행이구나 여겼을 뿐이죠. 이혼한 제 사정을 잘 아시고는 엄마를 찾는 아이에게 참 다정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매일 엄마를 찾아 울던 아이가 학원을 다닌 후로는 엄마 얘기를 부쩍 안 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저도 아이를 맡기며 자주 뵙다 보니 언제 정이 붙었는지 어느새 가까워졌지 뭡니까.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어디에서 찾아올 줄 모른다더니 그렇게 저희는 좋은 인연이 되어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혼이지만 아내는 초혼이니 결혼식을 올리자 말해봤지만 늦은 나이에 시집가는 것이 자랑도 아니고 돈 들여 결혼식 할 필요 뭐 있냐며 우리 세 식구 앞으로 행복하게 지내기만 하면 된다며 결혼식도 한사코 마다했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더군요. 아내가 어찌 아이에게 잘하던지 저 없는 사이에 둘이 부쩍 친해져서 저를 빼놓고 두 사람이 얼마나 즐겁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안 그래도 엄마 잃고 느끼던 빈자리를 대신해주던 사람이라 그런지 아이가 아내를 잘 따랐습니다. 제 아내는 작은 것도 늘 감사히 할 줄 아는 좋은 여자이죠. 그러니 하지 말라 해도 항상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아내는 저희 어머니에게도 참 잘했습니다. 이제 와서 떠난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나 사실 전처는 그리 좋은 며느리는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과부되어 고생한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 없는 무식한 노인네 취급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수 반찬을 해오셔도 위생이 안 좋다며 먹지 않고 몰래 버리고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에 토 한 번 안 단 적이 없는 여자였죠. 그런데 지금의 아내는 어찌나 착하고 따뜻한 사람인지 결혼할 적에도 제 시자리 시집오게 해서 미안하다는 어머니 말씀에 어머니 손 붙잡고 함께 울며 아들을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새 사람이 들어오고 이 사람이 복을 들고 왔는지 재혼 후 회사가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도 들이게 되고 작은 골방 사무실에서 사장실이 따로 있는 번듯한 사무실로 옮길 수 있었죠. 아내는 자기 학원을 운영하면서 바쁠 텐데도 항상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전에 못 느껴봤던 정성이었습니다. 전처와 살 때에는 피곤하다며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던 아침상도 이제는 매일 아침 세 식구가 모여 아내가 정성스레 차린 밥상 앞에 앉아 먹습니다. 제가 야근이라도 할 때에는 아이 손을 잡고 도시락을 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찌나 고맙고 감동스럽던죠. 애 딸린 남자에게 시집 온 것도 미안한데
나에게 그리 잘해주니 참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내조 덕분인지 회사는 나날이 성장해갔고 이제는 100여 명의 직원을 둔 꽤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날도 오게 되는구나 감격스러웠죠. 여유가 생기니 항상 곁에서 묵묵히 도와준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당 있는 집에서 살기를 원하던 아내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큰 마당이 딸린 전원주택으로 이사도 갔습니다. 이런 집은 회장님들이나 사는 줄 알았더니 내가 이런 집 살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내 곁에서 열심히 도와준 덕에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었어. 고마워 여보. 아유 제 덕은요. 다 당신이 불철주야 열심히 한 덕이죠. 저는 밥이나 챙기는 것밖에 못했는데 고마워요. 이런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어서 참 행복해요. 그렇게 우리는 그 집에서 더욱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도 걱정 없이 잘 자라주었고 어느새 그 어린 꼬맹이가 다 자라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장성하여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오던 날 아내가 울더군요. 아니 이 사람, 당신 왜 울어? 응? 예빈이는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커져서 너무 기뻐요. 언제 이렇게 컸는지 참. 그런데 울기는 왜 울어? 기쁜 일이지. 네, 기쁘기는 기쁜데 예빈이 이제 시집가서 따로 떨어져 살 생각하니 벌써 적적해서 마음이 힘드네요. 당신도 참. 이제 우리 둘이 더 오붓하게 살면 되지. 무슨 걱정이야? 저보다도 더 딸 걱정을 하는 아내 덕에 저는 딸 보내는 아쉬움을 표현할 수도 없더군요. 그렇게 저희 딸 예빈이는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좋은 날만 있을 줄 알았던 어느 날 저는 이 질긴 인연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여느 날과 다름없는 날이었죠. 아침에 일어나 조깅을 하고 대문 앞에 신문을 주워 들어가려는데 웬 남루한 행색의 아주머니가 폐지 줍는 리어카에 폐지를 잔뜩 싣고는 저희 집 신문을 주워 가려는 게 아닙니까? 아니 그거 주인 있는 신문입니다. 가져가지 마세요. 놀란 저는 서둘러 아주머니를 돌려세웠고 제가 보고 있는지 몰랐던 모양인지 화들짝 놀라며 신문을 떨어뜨리더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버려진 건 줄 알고 죄송합니다 사장님. 아유. 그러면서 신문을 주워 저에게 돌려주는 아주머니가 저의 얼굴을 보더니 그대로 신문을 다시 떨어뜨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주머니, 남의 집 앞에 놓인 새 신문인데 버렸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가져가지 마세요. 영문을 모르는 저는 그대로 신문을 집어 대문으로 들어가려는데 그 아주머니가 저를 잡아 끄는 겁니다. 예빈이 아빠? 예빈 아빠 맞지? 에?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를 부르는 그 아주머니의 말에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다 저도 그만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예빈 엄마? 죽었다고 들었는데? 당신이 왜 여기에? 그 남루한 행색에 폐지 줍는 아주머니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 전처였습니다. 많이 놀랐는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군요. 대충 설명을 들어보니 그때 그 남자가 전처를 때린 것은 맞나 봅니다. 큰 싸움 이후에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내가 종적이 없으니 다들 죽었다 생각해 그런 소문이 났나 봅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나 당신 없이 사는 동안 고생 많았어. 항상 당신이 그리웠어. 전처가 제 앞에 무릎 꿇고 빌더군요. 그렇게 남편이랑 애버리고 나가더니 사는 꼬라지 참 대단하구나. 제가 그리 사정할 때는 매정하게 떠난 여자가 그 꼴로 제 앞에 있으니 우스웠습니다. 당신 사연이야 무슨 사정이던 나는 관심 없어. 앞으로는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있으니 놀라기야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전처가 궁금하지도 않았고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처를 뒤로하고 집으로 들어갔죠. 혹시나 전처가 예빈이를 궁금해할까 걱정이 되었지만 설마 염치가 없지 않고서야 딸아이를 찾아올까 싶어 따로 딸에게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만 사실을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나 봅니다. 아니, 그 비정한 여자가
인간으로서 염치가 있으면 어디 자기가 버리고 간 딸 앞에 나타날까 했지만 그 여자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다 딸을 만난 모양이더군요. 딸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살아있는 거 알고 있었어? 왜 말 안 해줬어? 나 엄마 만났어. 그 여자가 왜 네 엄마야? 네 엄마는 집에 있는데. 그 여자가 죽었던 살았던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아졌다고 다 엄마가 아니야. 널 그렇게 내팽겨치고 바람나 집 나갔던 여자야. 그날 이후로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래도 엄마잖아. 너무 어릴 적이라 완전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엄마랑 살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는걸. 그리고 엄마 고생이 많았나봐. 오랜만에 본 얼굴이 말이 아니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냐? 그 여자들 엄마라고 하지도 마라. 아빠, 나는 나를 키워주신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나를 낳아주신 엄마에 대한 그리움도 있어. 아빠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어. 나 엄마랑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싶어. 저는 온갖 정이 다 떨어져 다시는 보고 싶고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딸아이에게는 아니었나 봅니다. 제가 아이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저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아이가 궁금했으면 언제라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여태 연락이 없다가 굳이 이제 와서 딸아이에게 다가오는 그 여자의 의중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딸아이에게는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었죠. 답답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고민이 커졌지요. 그러는 와중에 딸애가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저에게 얘기를 꺼내더군요. 아빠, 나 친엄마를 결혼식에 부르고 싶어. 그래도 될까? 뭐라고? 네가 제정신이니 대체? 네 엄마 보기 미안하지도 않으냐? 어? 네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니? 그래 알아. 그래서 나도 혼주석에 앉히자는 게 아니라 그냥 결혼식에 부르기만 하겠다는 거야.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무슨 소리니? 그 여자가 거기가 어디라고 와?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아? 내 결혼식이잖아. 그냥 다른 친척들처럼 초대만 하겠다는 거야. 엄마가 내 결혼식 궁금하대. 여태 나 커가는 거 못 봐서 너무 아쉽고 속상하대. 결혼식은 한 번밖에 없잖아. 몰랐으면 몰랐지. 친엄마가 살아있는 걸 아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 응? 아빠. 그동안 딸아이를 키워오면서 안 된다고 한 적 없고 딸아이도 이렇게 무언가 때를 쓴 적이 없는데 핏줄이 당기는 것인지 저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니 저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딸아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 딸은 그때의 자세한 상황을 기억 못하겠지만 모든 사실을 다 아는 제가 어떻게 그 여자가 딸아이 결혼식에 오는 것을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자 대신 딸아이를 키워낸 아내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 생각했고 말입니다. 너, 네 엄마한테는 뭐라고 설명하려고 그러냐? 네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할지 생각 안 해봤니? 어? 여태 너를 키운 거는 너희 엄마야. 그 여자가 아니라. 나도 알아. 엄마한테 미안해. 근데 이번 한 번이잖아. 앞으로 또 언제 볼 사이겠어. 나 결혼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싶어. 나 이렇게 잘 컸다고 보여주고 싶다고. 엄마한테는 내가 잘 얘기해볼게. 응? 아빠 도와줘. 차마 아내에게 그 얘기를 전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염치로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동안 아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알기에 더욱이 말할 수 없었죠. 사실 아내는 예빈이를 오롯이 자식처럼 키우고 싶다며 새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식이 태어나면 혹시나 예빈이가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며 말입니다. 딸아이는 그런 사정까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내에게 어찌 딸아이 친엄마를 결혼식에 부르겠다고 말합니까? 고민이 참 깊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이 깊어가는 차에 생전 술도 못하던 아내가 혼자 술을 마셨는지 잔뜩 취한 모습으로 제게 울며 호소하더군요. 여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래요? 이제 와서 내가 헤어져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원래 주인이 돌아왔으니 나는 이제 버림받는 신세인가요? 전에 없던 아내의 모습에 너무 놀랐죠. 무슨 일인지 도통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혹시 딸아이가 아내에게 벌써 말을 꺼냈나 싶어 물어보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나 딸아이나 너무 놀라 아내 곁을 떠날 수 없었죠. 그날 밤은 아내가 너무 취해
자세한 얘기를 알 수 없었고 다음날 일어난 아내가 들려준 얘기에 저는 화를 감추지 못했죠. 그 미친 여자가 기어이 사단을 냈습니다. 어찌 알고 찾아갔는지 모르겠으나 전처가 아내 학원에 찾아간 모양이더군요. 전처의 생존을 모르던 아내는 너무 놀라고 당황했다고 합니다. 죽었다고 들었던 여자가 자기를 찾아왔으니 말입니다. 나 예빈이 엄마예요. 예빈이가 내 배로 낳은 내 딸이라는 말입니다. 이해는 가죠? 그리고 당신 같이 사는 그 남자도 원래 내 남편이에요. 당신 게 아니라는 말이지. 예? 예빈이 친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건 사정이 있었어요. 당신이 알 바는 아니지만 어찌되었던 내가 돌아왔고 이제 다들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겠지 않겠어요?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남편 회사도 내가 만든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내 몫이지. 당신이 그동안 내 남편 덕에 얼마나 호의호식하며 살았는지 몰라도 이제는 어림없으니 그리 알아요. 아니 다짜고짜 찾아오셔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예빈이 아빠도 알고 있나요? 당연히 알고 있으니 내가 여기로 찾아왔지. 아니면 어떻게 왔겠어요? 학원 선생이라더니 머리가 좋은 편 아닌가 봐. 전처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마음 약한 제 아내가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전처의 말에 아내가 영문도 모르고 속이 상해 하지도 못하는 술을 마셨나 봅니다. 그 사실에 저는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그에 상응할 만큼 전처에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당장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결국 예빈이를 통해 전처를 만났습니다. 당신 그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무슨 생각으로 거기를 찾아간 거야? 제정신이야? 내가 거기를 못 갈 이유가 있어? 그 여자도 알아야지. 진짜 주인이 누군지 말이야. 당신 회사 잘 나가더라. 그게 다 누구 덕인지 알지? 일기 월급쟁이 이렇게 사장 만들어준 게 누구 덕인지 잘 아느냐 말이야. 설마 그게 당신 덕이라고 생각해? 참 염치도 없군. 이 회사 내 아내가 피땀으로 일군 회사야. 당신은 아무런 지분이 없다고. 힘들 때 애 버리고 가정 내팽개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이런 추태야? 그때는 내가 잠깐 생각이 짧았어.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아 그래? 그럼 그때 안 찾고 왜 이제 와서 그러는 거야? 당신 뻔한 속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동안 예빈이 찾을 수 있었는데 왜 안 찾았어? 자그마치 20년을 모른 척하더니 이제 와서 내가 잘 사는 꼴 보니 속이 뒤틀려서 찾아왔겠지. 예빈이 너도 정신 차려라. 이 여자가 그런 여자야. 부잣집 남자 만나서 너 팽겨치고 나가서 여태 소식 없다가 이제 와서 네 덕 보려고 일하는 거다. 이 여자가. 엄마 진짜예요? 당신 한 번만 다시 우리 가족 찾아오면 제대로 새고랑 찰 줄 알아. 처음이자 마지막 경고야. 나 당신이 알던 옛날에 그 순진하고 힘없는 남자 아니야. 당장이라도 당신 때려 죽이고 싶은 거 예빈이 봐서 마지막으로 참아주는 거야. 당신 집안, 당신 다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어? 처음 보는 저의 분노한 모습에 전처도 꽤나 놀란 모양입니다. 잘만 나불대던 그 주둥이가 싹 다치니 말입니다. 이제는 저도 힘이 있고 두 번 다시는 그 여자에게 당해주지 않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 질긴 인연의 끝을 제대로 끝낼 수 있겠죠. 결국 딸아이도 친엄마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볼 생각이 없다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딸아이를 통해서 집이며 직장이며 알아봐달라 부탁을 했었나 봅니다. 근데도 욕심이 끝이 없어 그새를 못 참고 안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다 이 사단이 나다니. 역시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나 봅니다. 결국 욕심을 부리다 인생이 저지경이 되었나